아니 앞이에요. 지금 7번장이라 노쇼라고 생각하고 줄 서신 분 수상회로 배정할게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고 우리가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도 가슴이 아프지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현재 박근혜 대통령서부터 지금과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는 미래에 나와 있지만 국민 저항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저는 정말 바라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를 앞장서서 이 난관을 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론 피를 흘리고 나가서 싸울 수 있지만 일단은 국민의힘이 싸워야 되는데 너무나 무력합니다. 지금 한다는 게 당명을 다음 달에 바꾼답니다. 그렇게 뭐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바라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현실을 아시고 가슴이 먹먹하지만 모든 거는 지금 이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몇 분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선거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이제 보십시오. 지금 국민 개헌 투표할 때 개헌 투표는 사전 선거가 없습니다.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사전 선거 실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국민 투표 얘네들이 99%나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자 투표로 바꾼대요. 모든 거는 사전 투표를 조작하기 원활하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인 구체적인 투표 용지 있지 않습니까? 파란 배춧잎이나 이런 빳빳한 용지, 사실은 선진국 같으면 그거 한두 개만 나와도 선거 무효되고 재투표를 실시하거든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하고 이 선관위 너무나 큰 문제. 저는 이 비상계엄 실시한 걸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거 제도를 가지고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한 그라운드스가 이야기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해커가 들어오든지 선관위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중국 해커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군밖에 없다는 이 정말 비참한 현실에 가서 우리는 여전히 선거 때가 되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 모든 거는 사전선거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걸 알아요. 옆자리에 앉아서 영화 볼 때 이야기했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안타까울 뿐이지만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사전선거를 없애는 게 가장 확실하죠. 사전선거 없애면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사전선거를 당일 투표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모든 시스템은 사전선거에 투표 관리인들 인쇄선 도장 인쇄해서 나오는 걸 포함해가지고 모든 거는 조작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부분이 도와주고 언론이 도와주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선거는 계속 옵니다. 아까 제 뒤쪽에 말씀드렸지 보면 비참한 현실이지만 내년 올 6월에 있는 지방선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개헌투표 2028년에 있는 23대 총선 얘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웃으면서 다 할 거예요. 선거 하나만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00명 남짓 국회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고 과반수 되는 민주당 애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이 현실에 전부 다 사퇴를 해라. 전환길 씨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사퇴에서 빠지면 나머지 인원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런데 그 알량한 국회의원 세비 받고 큰소리 치기 위해서 아직도 남아가지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국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각하고 누구를 만나나 개몽이 돼서 일어나서 판을 뒤집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수개표해야 돼요. 전자개표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선거하는 것처럼 며칠이 걸리더라도 우리 보는 앞에서 한 장 까가지고 A, B, 한 표, 두 표 그렇게 하면 부정선거 못해요. 그리고 사전선거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사전선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가서 본인 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이겼다는 거는 아까 통계자료도 보면 알겠지만 전 진짜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투표 결과랑 저희 개표 결과랑 출구조사랑 그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너무 이전에는 출구조사를 당일 선거하러 나오는 사람 앞에서 바로 적어가지고 누구 투표했습니까 해서 했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정확해요. 그런데 지금은 당일 나와서 하는 그거하고 실제로 발표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당일조사 출구조사는 다 틀리고 당일조사 출구조사가 맞았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됐죠. 그거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사전선거한 사람을 전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주는 인구 통계 정보가 있어요. 그거는 보정된 값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선거 결과가 맞아요. 그게 너무 네. 조작을 안 하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제트캄이라고 나오는 저 통계 자료 있잖아요. 통계 전문가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전국에 만일에 2,000명의 통계 전문가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교수가 있다고 하면 통계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저 사실을 알면서도 전부 다 입 닫고 있는 거예요. 몇 군데를 이야기했지만 이전에 PD수첩하고 추진집분하고 전부 다 이 관련 조사했어요. 그런데 방송 나오는 거는 실제로 있는 그 소위 대수의 법칙이라 해서 사전선거하고 당일선거하고 투표 결과가 비슷해야 기껏 차이 나지 1, 2%고 비슷해야 된다는 이거를 에 대한 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나가고 그냥 전부 다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로 다 극으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고 싶다만 유일하게 취재를 저희 만난 사람들 다 만나고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송 안 해요. 왜? 방송하면 뭐 면허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있잖아요. 제가 23년 겨울부터 대구 저기를 나갔거든요. 강화군에.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는 뭐 뉴스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변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당의 마음에 한 마음으로 그 사표 던질 의향도 없고 거중에는 민주당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니 그냥 일어나. 지금 현재 그 총선의 현실은 뭐냐면요. 당일 선거에서 최소한 8%, 10% 이상 이기지 않으면 민주당을 이기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당일 선거에 10% 이상을 얻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말하는 소위 선거 조작 세력들이 말하는 카트라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결국은 지금까지 시위나 집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참 불타오르다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한쪽 힘이 강력해지니까 잠잠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집결을 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남길 씨도 곧 들어오시겠죠. 들어오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도 좀 더 현실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네. 네? 어차피 민주주의 무너졌는데 기명 투표를 하면 안 되냐고요? 익명 투표요? 기명 투표. 아, 기명 투표요? 지금 보십시오.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법이 가능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정말 우습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이 시스템을, 이 과거 시스템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못합니다. 민의원 한 말씀 하시죠. 실질적인 피해자인데 민의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도 PD님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작품 만드셨고, 다음에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네요. 대단합니다. 좌절감도 많이 표현을 하셨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를 막을 제도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꿈꾸는 거는 그거는 헛된 망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은 누구만 바꿀 수 있느냐? 국회의원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투표가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는 걸 아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사전투표 없애는데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지금 그 국힘당에서는 이제 사전투표가 문제라는 것은 오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잘 보셨을 텐데 사전투표를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고칠 수 없지만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법에 어긋나는 규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전투표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인으로 직접 날인해야 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집에서 가져온 민경욱이라고 써있는 집도장을 가져와서 직접 찍어야 된다라고 법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규칙으로, 선관위 규칙으로 그것을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라고 하위에 있는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막아도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돼요. 지금 국힘당 사람들은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다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모스탄 대사가 제 이야기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3.5%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0년부터 2003년까지 103년 동안 전 세계에 있었던 정치적 운동들을 실증 조사해 본 결과 국민의 3.5%가 거리에 나와서 지속적인 상당 기간의 지속적인 평화 시위를 벌이면 그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더라. 여기 이제 몇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3.5%는 우리 국민으로 하면 175만 명입니다. 175만 명이 상당 기간, 근데 평균은 3년이에요. 3년 동안 비폭력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그게 왜 비폭력이 돼야 하냐면은 폭력적으로 하게 되면 쭉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폭력적으로 하게 되면 폭력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던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총을 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겁을 먹어서 사람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3.5%의 국민이 거리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다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런 주제를 갖고 지속적인 운동을 벌인다면 그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더라. 175만 명이 적은 것 같지만 많습니다. 이 광화문부터 남대문까지 빽빽하게 채워도 몇십만이에요. 100만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100만은 옛날에 여의도 광장, 5.16 광장이라고 했는데 그 광장을 꽉 채웠을 때 그게 100만 단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몽이 됐다고 하지만 오늘 이걸 보고 저희들이야 다 아는 거지만 저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이 부정선거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최근 정치사에 있어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일의 원인은 부정선거입니다. 좋은
소식 한 두어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서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나고 부정선거로 승리를 빼앗겼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번져야 올라서 이 부정선거만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우리 제가 2020년 4월 15일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발견하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몰랐던 사람이 제가 진 다음에 알아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마두로를 데려오고 했습니다. 그 뭐 석유도 있고 마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바로 이달이나 다음 달에 트럭분의 부정선거 증거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태평양 건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부정선거 척결운동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6년 전부터 이 거리의 싸움, 여기 다들 계십니다만, 귀한 얼굴들 다 계십니다만은, 싸움에 있어서 나오신 거기의 분들, 많은 분들은 허리가 딱 꺾어지신 7, 80대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60년 전에도 나와서 부정선거 얘기했던 분들이 60년 뒤에 또 나와서 나라가 망한다 해서 싸우셨어요. 그 젊은이들을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몇 년 동안을 부정선거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미친 사람들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표하셨고 그 이제 여파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크게 계몽된 젊은이들이 지금 이 아스팔트 싸움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움직임,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 부정선거의 내용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정선거에서 나오는 중요 개념들이 숫자와 관련된 건데 대수의 법칙은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데 그런 걸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도 그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 때 그걸 배우고요. 그 대수의 법칙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이론이기 때문에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거는 그 젊은이들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잃을 게 많으니까 얘기를 못 할 수 있어요. 지금 기득권들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희망을 봐야 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이 다큐멘터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여기 뭐 100여 명이 못 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영관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에 의해 지배된 이 문화계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 아니면 투서가 필요하면 투서, 아니면 항의가 필요하면 항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다큐멘터리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영화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입소문을 통해서 꼭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때 맞춰서 이런 게 나왔지만 우리가 지난 4년, 5년 전에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영돈 PD님 같이 좀 만들었으면 했었는데 그때는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해서 대만의 부정선거 방지 책을 쭉 얘기하고 이번에 있었던 것을 얘기했던 당신의 한 표가 이게 영화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입소문을 통해서 꼭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때 맞춰서 이런 게 나왔지만 우리가 지난 4년, 5년 전에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영돈 PD님 같이 좀 만들었으면 했었는데 그때는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해서 대만의 부정선거 방지 책을 쭉 얘기하고 이번에 있었던 것을 얘기했던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다음에 왜가 아니고 왜 더 카르텔. 왜는 이게 왜곡한다는 왜 더 카르텔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죠. 다행히 그게 이번 영화를 상영해 주시는 측에서
용기를 내서 그 웨더 카르텔 또 다음 달에 상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웨더 카르텔은 또 다른 시각으로 만든 훌륭한 다큐멘터리니까 그것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황도수 교수님 나와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국대 법대 전문대학원 교수시고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황도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작품에는 입추의 여지 없이 국민들이 반응을 합니다.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설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투표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우리나라 투표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사전투표 제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더 문제인 건 뭐냐면은 대법원도 사전투표 제도 문제 없다고 그러고요. 헌법재판소도 사전투표 제도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다 내버렸어요. 근데 제도권에서 이 사전투표 제도라든지 이거의 핵심을 문제가 있다라고 한 유일한 대법원이 있는데 그게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예요. 우리의 사전투표 제도는요, 그 근거가 전산기술이에요. 전산기술. 그래서 국민들한테 편안하게 이틀 동안 아무 때나 어느 곳에 가서든지 투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게 전산기술 때문에 그래요. 전산으로 전국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누가 투표했는지 알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산기술은 해킹 조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 괜찮다,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문제 있다고 그랬어요. 전산기술은 해킹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산기술을 써도 좋은데 단 그 전산에 나와 있던 숫자들이 실제 증거물로 투표용지 도장 찍힌 것, 그리고 일련 번호지 뜯어진 거, 이런 거로다가 정확히 입증될 때, 이 용어로다 검증이 될 때만 전산기술을 써야지, 그 검증이 안 되면은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독일 연방재판소가 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런 걸 놓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왜 그런 결정했을까?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연방헌법재판소에 재판을 걸었던 시민단체들이 해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젊은 사람 또는 돈 있으신 분들은 해커를 해서 선관위가 전산기술 쓴다는데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주장하는데 가서 해킹을 해버리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전투표의 근거가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국민이 뭘 요구할 수 있냐? 전산기술이 불완전하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오프라인 증거로다가 우리 아까 감독님 그리고 민 의원님 말씀하셨던 투표용지에 사인, 관리관의 사인을 도장을 찍는다든지, 지금 일련 번호지가 붙어 다니거든요. 본투표선 띄는데 일련 번호지를 띈다든지, 그리고 선거인 명부에 직접 국민이 서명한다든지, 이런 그 현장에서 가질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마 갖춰야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저는 그쪽에 오히려 기대를 걸고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한번 선관위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